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에스토니아 여행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세 도시 라크베레를 구경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은 라크베레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타러 나왔습니다. 저희는 11시 41분에 나르바로 출발하는 기차를 탔어요. 핀란드 기차도 이렇게 생긴 것이 많은데 되게 신기하죠? 제가 구매한 기차표입니다. 영수증처럼 생겼죠? 라크베레로 가는 기차표는 7.2유로였어요. 자리에 앉으면 승무원이 와서 모든 사람의 표를 검사하더라고요. 기차 내부도 핀란드 기차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기차와는 조금 다른 것 같죠? 드디어 착석해서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가고 있는 라크베레라는 곳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탈린에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간 곳이며 13세기부터 지금까지 800년 동안 지금의 형태가 보존되고 있는 성이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여행 가기 좋은 날씨죠? 에스토니아도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국가라 탈린도 러시아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핀란드와 묘하게 비슷하다는 게 탈린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탈린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죠? 오늘 제가 간 라크베레라는 곳은 정말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중세 성도 소련 시절에 지어진 건물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묘한 곳이었습니다. 드디어 라크베레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많이 없는 조용한 마을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세성이 있는 이런 고요한 곳에서 사는 삶은 어떨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소련 시절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건물들이 약간 소련 시절 느낌이 나지 않나요? 소련 시절에 지어진 후 남겨진 건물들은 대부분 단출했고 전봇대도 나무로 된 동네라 느낌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뭔가 제주도를 연상하게 하는 존재감이 작은 대문도 신기했어요. 지금은 라크베레 성 바로 앞입니다. 이것은 라크베레 성이 문헌에서 처음 언급된 1226년 이후 75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76년에 설치한 기념물이라고 해요. 이 사진은 750주년 기념물이 세워졌을 때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탈린 올드타운에 있는 건물들보다 더 오래된 중세성을 가는 거라 저는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덴마크, 독일, 러시아 등 강대국의 뺏고 빼앗기는 역사가 담겨서 그런지 온전하지는 않지만 치열했던 모든 역사가 담긴 곳을 가는 기분은 굉장히 묘했습니다. 성의 입장료는 7유로로 하나의 테마파크,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들어가기 전에 표지판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중세 옷차림을 한 남자분이 데리고 간 곳입니다. 고문방과 사후세계를 재현해 놓은 곳인데 마녀를 처벌하는 가장 끔찍한 벌로 사지를 찢는 능지처참과 비슷한 검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조금 무서운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의하세요.
사후 세계를 재현한 시신을 보관하는 곳도 구경을 했고, 이 이후에 깜깜한 미로를 통과해야 했는데 800년이 되어가는 중세성에서 검은 방과 사후 세계를 보고 들어와서 그런지 너무 무서워서 정신을 못 차리면서 나왔어요. 중세 옷에 하얀 비닐을 쓴 안내하시는 분께서 성을 간단히 소개해 주셨어요. 왼쪽에는 박물관과 성의 중심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와인 셀러인데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종교 활동을 하던 곳입니다. 진짜 오래된 것 같은 성경도 놓여 있었는데 정말 두껍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는 촛대도 있었습니다. 전기가 없던 시절이라 곳곳에 불을 밝혀놓았던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준비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바로 옆에 기도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성을 구경하니 더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그런지 추상적이게만 느껴졌던 전술 배치도나 각종 무기도 뭔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저편으로 기도실도 보이네요. 드디어 성의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눈 쌓인 겨울에 와서 그런지 블로그에서 보던 다양한 활동이나 체험들은 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테마파크처럼 이곳저곳을 꾸며놔서 훈련을 받던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전한 성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을 구경하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위에서 볼 땐 말발굽처럼 생긴 라운드 타워를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서도 전쟁을 준비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중세성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장소가 아니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던 곳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타워가 흥미로웠던 이유는 그 당시에 화장실이 이곳에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림이나 영화에서만 보던 중세 시절 화장실을 이렇게 직접 보니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라운드 타워의 설명이 적힌 표지판입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중입니다. 바깥의 풍경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라운드 타워의 꼭대기를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창이나 문을 통해서 그 밖의 풍경을 보는 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다시 이러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다시 바깥으로 내려와서 중앙의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왼쪽에는 그 당시에 이발소를 재현해 놓은 체험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저기 보이는 매달려 있는 자루였습니다. 기상을 관측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과학적인 것을 기대했었는데 자루가 가만히 있으면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고
자루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날, 자루가 젖어 있는 날은 비 오는 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웠던 점이 자루가 안 보이는 날에는 바로 자루가 훔쳐진 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기상 관측 방법이죠. 지금부터는 성 안에서 본 흥미로운 영상들을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국간인데요. 마국간 앞이 너무 귀엽게 꾸며져 있어서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여름이나 성수기에 오면 말을 직접 타고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헛간을 통과하면 인형극을 볼 수 있는 곳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물 옆에 인형극이 펼쳐졌던 곳이 보이시죠?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었지만 중세 사람들이 이런 오락거리를 즐겼던 모습이 상상이 돼서 재미있더라고요. 지금은 양들이 우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모형인 줄 알았던 까만 양들이 갑자기 움직여서 당황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는 이렇게 룰렛도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세 사람들이 이런 것도 즐겼을지는 의문이지만 귀여워서 찍어봤습니다. 지금은 성벽 위에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붕 끝에 말 모양으로 꾸며놓은 것이 너무 귀여워서 영상으로 찍어봤습니다. 아까 우리를 찾아간 양의 모습입니다. 겨울이라 털이 찐 게 귀엽지 않나요? 밖이 너무 추워 히스토리아라고 적힌 곳에 들어갔더니 이 성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이 꾸며져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이 성에서 사용되었던 기와나 식기, 가위를 비롯해 갑옷이나 무기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중세의 어두운 면을 다룬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를 재밌게 봐서 그런지 뭔가 저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기념품으로 산 종입니다. 라크베레라는 이름이 적힌 조금 작은 예쁜 쓰레기니까 괜찮겠죠? 박물관을 끝으로 저희는 탈린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크베레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라크베레는 사실 너무 작은 마을이고 지금 이 미숙이라 성을 제외하고는 다른 볼거리는 없더라고요. 영상으로 보신 라크베레의 성은 어떠셨나요? 물론 북유럽에 가까워서 성이 화려하거나 크지는 않았지만 750년이 넘는 역사가 담긴 중세의 성을 가본 것은 처음이라 소박하지만 현실감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을 엿보고 온 것 같아서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에스토니아식 밥을 먹어보고 싶어서 가본 할머니 집이라는 식당과 중세와 현대가 섞인 탈린의 야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